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점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반등에 성공하면서 3,000원 구간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3,000원 구간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현재는 오늘은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살짝 조정 흐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살짝 침체가 된 분위기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에서 중국과 회담을 할 예정인데 우리 런던과는 8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쯤에 이 결과가 전해져 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시장 다시 한번 큰 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도 사실 이제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죠. 다가오는 6월 16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좀 앞두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ETF 출시도 현재 지금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까지도 이제 곧 가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블랙록이 가세하게 된다면 리플 ETF는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매력도가 지금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강력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인 악재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코인시장에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하나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생성되고 있는 악재인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좀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매매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더 재미있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세세하고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지금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면서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하시고 이 부분 모두 다 챙겨 보셔야 됩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 리플 ETF 신청이 임박했다. 승인 확률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리플의 현물 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ETF 승인 경쟁 구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근에 SAC와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스테이킹 옵션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를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리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간접적으로 이제 곧 참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많이 모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내용을 보면은 ETF 분석가 네이트 제라 씨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XRP 또는 솔라나 ETF가 블랙록 등 대형 운용사의 신청과 함께 일괄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여러 운용사들의 신청이 한 번에 승인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하게 되면 일괄 승인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SAC에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만약에 월요일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블랙록이 신청하면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 대기 중인 신청서를 일괄 승인할 것인가 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은 현재 미국 SEC가 대형 자산 운용사를 편애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거세다. 중소형 운용사가 먼저 제출한 혁신적인 ETF를 대형사가 카피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전문 기자 그리고 ETF 정보업체 대표, 법률 자문가 등 다수 인물들은 SEC가 ETF 승인 절차상 관례인 선입선출 규칙을 어겼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했고 ETF 신청서를 먼저 낸 운용사가 해당 상품의 우선권을 갖고 승인도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반에크 등 중소형 운용사들이 SEC의 선입선출 규칙을 지키라는 서한을 SEC에 발송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SEC가 이 선입선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블랙록이 이제 곧 가세를 하겠구나, 리플 ETF를 곧 신청을 하겠구나.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대 운용사이고 그 자산 규모가 지금 1경 6천조 원을 넘어갑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는 운용사이고 이 블랙록이 가세를 해야만 진정한 ETF가 리플의 ETF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자금력을 보면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현재까지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유치한 반면에 1년 이상 먼저 출시된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는 2억 5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200배 가까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하루라도 빨리 좀 가세를 해줘야만 리플 ETF가 좀 더 완성이 될 것이고 신뢰도와 지금 매력도가 더욱더 증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일전에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XRP 5월 1일과 6월 9일을 주목하라. 현물 ETF 승인 날짜 유력하다라는 소식인데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블랙록의 내부자로부터 이 두 개의 날짜를 주목하라라고 현재 조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를 리플 ETF 승인 가능성 등 호재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현재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을 하거나 리플 소송이 종료되는 등의 긍정적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9일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0일 내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내일 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리플 같은 경우 ETF가 신청이 승인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이 폴리마켓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 90% 정도로 좀 확률이 많이 올라갔고 6월 3일자였죠. 한때는 지금 98%까지 승인 확률이 확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달 리플 ETF가 최초 승인이 될 것으로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초 승인이 먼저 될 수 있는 운용사가 프랭클린 템플턴인데 바로 6월 17일 이 기대감이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5월 3일날 승인 기한이 잡혔었는데 SEC가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6월 17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날짜가 바로 핵심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6월 17일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블랙록이 이제 곧 가시할 수도 있겠고 또 6월 17일날 최초 ETF가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월달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단 한 개라도 아직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꼭 많이 선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3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리플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저평가된 저점 매수 기회를 꼭 쟁취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코인의 특성상 항상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서는 안 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별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일본의 악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이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켈의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이때 당시 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엔케리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엔케리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케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현재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물가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과 17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7일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작년 7월달 이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이 엔케리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흐름, 바로 이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